예,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시는데 우리 그 제 메일하고 그 황예지 조교 메일로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 말머리 제가 적어놨던 요 22336 말머리를 붙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 박스 정리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다시 한번 천천히 빠르게 리뷰하고서 다시 오늘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선형 시스템의 출력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하여튼 우리 학기 처음부터 공부했던 내용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했냐면, 어떤 시간에 따라 바뀌는 다이나믹 시스템이 있을 때 걔를 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도 하고 미분방 정식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게 모델링한 미분방 정식이 어떤 입력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래야 이제 내가 좋은 입력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미분방 정식으로 기술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걸 이제 아웃풋을 예상해 보려고, 아웃풋을 계산하려고 지금 이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하고,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한 트랜스포 펑션 표현,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특히 저번 시간에는 특히 선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관계에 굉장히 우리가 다루기 쉬운 편리한 어떤 특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게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수가 고정된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는 입력을 넣어주면 출력도 마찬가지로 그 따로따로의 출력이 그냥 더해진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스칼라로 스케일하면 똑같이 아웃풋이 스케일돼서 나오고, 그리고 타임 시프트를 해서 입력을 주면 출력도 똑같은 애가 타임 시프트돼서 나오고,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임의의 입력을 이렇게 막 만들어줬을 때, 여기처럼 임의의 입력을 우리가 막 만들어줬을 때, 그 입력을 굉장히 좁은 펄스들의 무한히 많은 합으로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펄스에 대한 리스폰스들을 다 더해서 이제 결과적인 아웃풋을 계산을 했는데, 걔가 이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컨볼루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뭐 얘를 다 쪼개서 뭔가를 계산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얘를 좀 어떤 이 타임 도메인에서 바라보지 말고 어떤 다른 도메인을 살펴보면 뭔가 이 컨볼루션을 쉽게 연산을 할 수 있고 아웃풋도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었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이런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걔에다가 어떤 EA-ST라는 어떤 함수를 스케일해서 그냥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걸 우리가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어떤 함수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은 함수인데 다른 데서 살펴본 거죠.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은 특성이 뭐였냐면, 이 컨볼루션 아웃풋이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입력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것은 제가 지금은 빠르게 넘어갔지만,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임펄스라는 특별한 임펄스가 정의되기는 굉장히 폭이 좁고 크기는 굉장히 높은데, 그 적분값은 1이 되는, 그러니까 그 안에 면적은 1인 펄스, 굉장히 좁은 펄스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걔는 이제 어떤 시스템의 특별한 어떤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랑 내 입력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랑 그냥 그 컨볼루션 할 거 없이 그냥 둘이 곱해버리면 1대, 그 1대1로 곱해버리면 그 아웃풋 시그널이 만들어진다. 아웃풋 시그널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였고 이게 결국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던 것은 이 일반적인 입력 신호 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익스포넨셜한 신호,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옆에 이제 곱한 그 스케일 같은 그런 비슷한 시그널을 입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나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그냥 출력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지 말고 그냥 출력을 타임 시리즈에서 살펴보면 요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에다가 그냥 입력 시그널 타임 시리즈 그냥 곱해버리면 그냥 출력 신호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얘를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어떤 특별한 입력에 대해서 지금 요거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입력을 줬을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것처럼 더 특별한 시그널들, 그러니까 어떤 임펄스에 대한 리스폰스는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임펄스 말고 스텝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신호들, 기본적인 신호라고 하죠. 기본적인 신호들에 대해서 사인 웨이브라든지 기본적인 신호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왜 이제 이런 기본 시그널에 대한 임펄스 어떤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웬만한 시그널들을 다 그런 기본 시그널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임의의 신호를 우리가 기본 시그널들의 조합으로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기본 조합에 대한 기본 입력에 대한 리스폰스들의 선형 조합으로 출력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이제 임펄스에 대한 입력이 임펄스를 넣어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이것들을 다 쭉 끌고 나가면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떤지 뭔지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여주면 좋겠잖아요. 그때 우리가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살펴봤죠. 여기 매스를 그냥 이런 이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 그 항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쭉 밀어줬을 때, 여러분들 숙제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숙제에 있는 거는 요 이제 저항이 이제 선형 텀은 아니고 뭔가 쿼드레틱 텀이었는데 걔를 어떤 내 지금 지금 주행 속도의 어떤 지금 주행 속도에 대해서 선형화해서 이런 선형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숙제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선형으로 작용하는 저항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동차 같은데 자동차에 작용하는 항력은 정말 그거예요.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항력인데 뭔가 이런 선형화를 통해서 이런 선형 모델을 도출해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다룰 것들은 이제 선형 모델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런 선형 모델이 튀어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비선형 모델을 선형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형 모델 1차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임펄스를 이렇게 딱 땅 때렸을 때 속도가 확 생겼다 떨어지겠거니 이거는 제가 그냥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던 건데 얘를 이제 확실하게 이게 t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이 v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면 여기 보세요. 요 동역학 모델에 대해서
이제 m하고 b를 그냥 다 1이라고 놓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수 다 없다고 치고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걔를 양쪽에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 대 출력은 뭐 이런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 v가 출력이고 출력이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어떤 S 함수 박스를 이렇게 칠까요? 하고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죠. 이 결과를 우리가 요 위에서 살펴봤던 거랑 매칭을 시켜보면 얘가 V이고 얘는 입력이고 얘는 뭐였냐면 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HS가 여기서 HS는 뭐냐면 얘랑 같은 거잖아요. 얘가 결국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 펑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지만 정의를 하자면 이제 입력 이 미분 방정식에서 양쪽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출력을 입력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트랜스포 펑션이 되는데 걔가 결국엔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그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뭔가 살펴보자면 출력 이제 y라고 쓰죠. 이게 지금 v라고 제가 잠깐 속도라서 v라고 썼지만 그냥 출력이라고 이렇게 써보면 어떤 이렇게 되었는데 얘가 이제 라플라스 이 이제 컨볼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의대로 계산을 했을 때 나타났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고 걔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다이나믹 모델을 가지고서 쭉 끌고 왔을 때 그 트랜스포 펑션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그 트랜스포 펑션하고 결국 같은 놈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직접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계산해 보면 임펄스 펑션의 임펄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해 보면 이거 하면 맞죠?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 좀 잘 그려야 되겠네. 뭔가 이렇게 얘가 2의 마이너스 st는 이렇게 생겼고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겼고 걔하고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곱해. 곱한 애를 지금 적분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다 없어지고 이쪽에만 뭔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크기는 뭐냐면 1이고 그렇죠. 얘는 2의 마이너스 st는 t가 0일 때, 0 근처일 때, 굉장히 폭이 좁은 0 근처일 때는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그냥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1인 거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1이다 알 수가 있는데 뭐 그걸 넣어보면
이제 U가 임펄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임펄스의 리스판스의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결국 트랜스포 펑션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어땠어요? 여기에서 이 모델에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 이 모델에서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고 트랜스포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으니 요 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아보면 되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 나와 있을 것이고 책이 아니라 뭐 근데 여러분들 그 한글 번역 책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암만 찾아봐도 그게 그 테이블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 신호 시스템 요 책이나 이런데 트랜스폼 테이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뭐가 보기 편하게 돼 있나? 여기 보시면 확대가 되네. 뭐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은 테이블을 찾아보시면 되고 아까 뭐였죠? 제가 마음에 들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 보면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표시가 되어 있고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폴리노미얼 펑션들 그리고 특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S 더하기 A 분의 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S 더하기 A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표현돼. 그러니까 왼쪽 컬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표현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타임 시리즈 펑션들의 오리지널 펑션들의 표현이니까 이제 왼쪽 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오른쪽 놈이 되고 오른쪽 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왼쪽 놈이 되고 이런 거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S 더하기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아까 테이블에. 그러니까 저희가 요 위에 그렸던 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런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는 이런 함수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살펴봤던 요 두 번째 간단한 예제 진자를 누가 퉁 치고 지나갔을 때 근데 이제 일상 상황에서 퉁 치고 지나가는 거는 이제 퉁 치는 시간도 유한한 시간이고 치는 힘도 어떤 유한한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펄스랑은 약간 다른 거죠. 임펄스는 그 퉁치는 거에 아주 극한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뭐 크게 봐서는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퉁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간도 다 다르고 할 텐데 걔를 그냥 어떤 기본적인 폼, 표준의 어떤 폼으로 임펄스를 정의해서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생각한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면 이 라플라스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S제곱 더하기 1분의 다 있을까요? S가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다시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 보면 여기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메가가 1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해보면 사인 t가 그래서 아 얘가 진짜 그냥 우리가 그저께 생각했던 이게 진짜 땅 때리면 이제 흔들흔들 하겠네 하는 게 이제 이거 그냥 사인 펑션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동력학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숫자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0이라고 쳤는데 이게 결국 원래는 뭐였냐면 이게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이게 원래는 뭐 이런 거였잖아요. U인데 U를 이제 뭐 ml 스퀘어로 스케일 했다 치면 이제 어떤 뭐 이런 것이 되겠고 그러면 얘가 결국 뭐에 해당했냐면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다시 해서 트랜스포 펑션 계산해 보면 뭐 이런 모양이었죠. 그러면 얘가 아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하고 이제 비슷한 모양이 되는 것이고 인버스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좀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오메가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가 그럼 오메가 제곱이 되고 여기가 1이었는데 얘를 오메가를 여기 살려두고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쓰면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오메가 분의 1이 상수가 튀어나오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써보면 얘는 뭐라고 갔냐면 오메가 분의 1은 이렇게 되고 사인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중력 가속도는 뭐 그냥 똑같다고 치고 그러면 길이에 따라서 이게 진동 주기가 흔들리는 주기가 달라지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고요. 리스폰스 특징을 살펴봤고 그리고 또 하나 종이에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어떤 입력과 출력의 이제 입력 시그널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서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이제 미분방정식 이제 동력학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이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입력이 이런 어떤 시그널일 때 출력이 뭐랑 같았냐면 이렇게 같다는 걸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얘를 왜 자꾸 살펴보려고 했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를 살펴볼 텐데 그 뭐야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사인 어떤 함수는 얘는 뭐 J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고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이렇게 되니까 둘을 더하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을 활용해서 요 특징을 활용해서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어주면 이제 어떤 리스폰스가 나오는지 이거 기억나시죠? 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y 얘는 일단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고 첫 번째 텀에 대한 리스판스는 지금 이제 선형 시스템의 특징을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케일 팩터는 아웃풋에서 그대로 스케일 팩터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아웃풋, 두 번째 입력에 대한 아웃풋 더해버리면 이제 이 합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정의에 따라서 이제 t가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그대로 들러붙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거에 대한 리스폰스는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어줬을 때 출력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제 h는 어떤 트랜스포 펑션,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어떤 s 함수고 그러니까 s 함수인데 이런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된 어떤 함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복소수를 넣어주면 허수를 넣어주면 그 값은 뭐 어떤 복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복소수 이 값을 복소수 값이기 때문에 어떤 이 크기 곱하기 위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기 때문에 크기 곱하기 위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할까요? 얘를 그냥 어떤 크기 m 크기를 이제 m이라고 하고 이 위상을 어떤 파이라고 치면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걔를 다시 여기다 써보면 얘는 m 곱하기 2의 j 파이 하고 이게 되고 두 번째는 m 곱하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쭉 써보면 뭐 별게 아니라 오메가 t입니다.
얘는 보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가 어떤 코사인이 되니까 코사인 오메가 t를 어떤 플랜트에다 넣어주면 출력은 m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여기에서 m은 크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 h에 s 자리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준 그 복소수의 크기가 되고, 파이는 어떤 위상.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일 거고, 코사인 웨이브도 이게 이렇게 진동하는 시그널을 어떤 선형 시스템에 넣어주면 어떤 그 앰플리튜드가 요만큼 증폭이 돼서 나오고 요만큼의 위상이 이제 밀려서 시그널이 따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런 사인 웨이브를 넣어주면 출력은 얘가 뻥튀기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밀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기는 똑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얘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이런 플랜트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 얼음판에서 이렇게 땅 때려가지고 얘가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놈의 그 크기와 위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그냥 집어넣어서 복소수 계산해서 그 복소수 크기 계산해 버리면 되는데, 이거 뭐 다 복잡한 놈에 대해서 다 뭐 여기 S에다 J 오메가를 집어넣고 뭔가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복소수의 그 크기와 위상의 어떤 특성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복소수가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복수 A와 B라는 복소수가 두 개가 있으면 A, B의 그거 그 크기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크기를 그냥 곱한 게 되고, 마찬가지로 요놈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이제 나눈 게 되고, 그리고 두 곱의 각도는 각각의 각도를 더한 게 되고, 이게 이 나눈 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각을 뺀 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요 분수함수에서 분수함수에 대해서 복소수 값을 계산하는 건 우리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동력학 시스템들이 트랜스퍼 펑션 이런 분수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한 것처럼 이런 매그니튜드하고 그 페이즈를 계산을 할 일이 앞으로 많을 텐데, 거기 이제 여기다가 다 값을 집어넣고 분수를 막 뭐 다 풀어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번거로우니 이제 이런 특징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HS의 매그니튜드는 뭐죠? 1 나누기, 이게 첫 번째 1의 매그니튜드 1이니까 1 나누기 S 더하기 1의 매그니튜드. 페이즈는 분자의 페이즈 0이고 분모의 페이즈는 이렇게 됐고, 그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매그니튜드는 뭔가요? 얘는 s 더하기 1의 매그니튜드는, 근데 우리가 s에다가 지금 j 오메가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결국에는 마이너스 1하고 그 s하고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소 평면에다가 요 지금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찍고, 여기가 이제 이미지너리 엑시스고 여기가 리얼 엑시스 이렇게 써주면 여기 마이너스 1에다 이렇게 써주고, 나는 j 오메가라는 거는 j 오메가가 여기가 이제 오메가면 여기가 j 오메가 이렇게 되죠. 요 길이가 오메가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뭘 계산해 보려고 하냐면 오메가 하나를 그냥 고정합시다. 고정 j라고 고정을 하면 이때의 hj 그냥 오메가 다 쓰죠. 얘를 계산 직접 하고 싶은데 매그니튜드 따로 계산하고 그 페이즈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매그니튜드는 여기서 본 것처럼 요거니까 1 나누기 요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얘가 결국에는 1 나누기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1 나누기 hs 바. 왜냐하면 hs의 매그니튜드는 1 나누기 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거리는 뭐예요? 1 더하기 뭐 이게 바로 크기가 되겠고, 페이즈는 요거의 앵글이라는 거, s 더하기 1의 앵글이라는 건 뭐냐면 요 마이너스 1을 요 j 오메가가 요 마이너스 1 요 포인트에서 j 오메가를 바라본 각도. 아까 파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를 뭐 세타라고 씁시다. 그렇죠? 요 각도가 지금 얘고, 그러면 걔의 위상은 마이너스 그거였으니까, 마이너스 요 세타였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오메가를 내가 요 0부터 이쪽으로 쭉 따라서 이동시키면서 오메가를 쭉 이동시키면서 이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페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오메가고 이쪽이 매그니튜드고 이쪽이 페이즈. 그러면 오메가가 0일 때 매그니튜드 어떻게 되냐면 1분의 1이, 이 거리가 1이니까 1분의 1, 1이죠. 1이고 쭉 오메가 증가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그게 이제 매그니튜드는 그게 역수로 들어가서 매그니튜드는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가 얼마? 한 1 정도일 때 루트 2분의 1 정도 되고, 그렇죠. 0.7 정도 되고, 이게 쭉 떨어지다가,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페이즈는 이제 오메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고, 오메가 계속 증가할 때 이 세타는 계속 커지고 h of s의 위상은 그거의 반대니까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오메가가 좀 무한대 끝까지 갔을 때는 이 바라본 각도가 90에 수렴을 하니까, 그렇죠?
세타는 90에 수렴을 하고 요 위상은 마이너스 90으로 수렴을 하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1일 때 어떤 45도 정도 될 것이고 마이너스 45도 정도 될 것이고 쭉 커지면 어떤 마이너스 90에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이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지 말고 이쪽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 이게 쭉 유지가 되다가 그럼 다시 그릴게요. 로그 스케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뭔가 계속 계속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매그니튜드를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어떤 그 1 근처를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1 근처를 지나면서 훅 떨어져서 어떤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쭉 떨어져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페이지도 0에서 시작해서 쭉 줄어서 어떤 마이너스 90으로 수렴해 간다. 여기가 한 마이너스 45 정도 되고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지금 제가 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그 동력학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직관을 주고 그 분석을 쉽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뭐였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사인 웨이브를 쭉 넣어주면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매그니튜드하고 위상을 알면 얘 둘은 왜 계산했냐면 이 매그니튜드하고 위상을 알면 바로 얘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주파수로 얘를 흔들어 줬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썰매 그 자동차 얼음판 썰매가 이제 썰매 퉁치는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지금 퉁친 게 아니고 썰매를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기를 갖는 신호로 이렇게 흔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미는데 밀었다 당겼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를 힘은 충분히 있다 치고 자동차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할까요? 우리 문인데 그 위에 이제 댐퍼 달린 문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문이 달린 댐퍼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흔들면 천천히 흔든다는 것은 이쪽 영역에서 낮은 주파수로 이렇게 입력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걔는 문이 열렸다 닫혔다 내가 흔드는 대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흔드는 주기를 점점 더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빨리 흔들면 점점 더 빨리 이걸 흔들기 시작하면 점점 얘가 따라오지를 못하고 흔들흔들 하다가 말고 조금씩만 흔들리고 그러다가 굉장히 빨리 흔들면 덜덜덜덜덜덜 막 이렇게 떨면 거의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문을 쾅 닫으면 속도가 확 반응을 안 하고 그게 이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 문에다 댐퍼를 붙인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흔들면 얘는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천천히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래서 어떤 주파수 성분,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를 갖는 입력 시그널을 줬을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얘기라. 그래서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고 부르죠. 여기 frequency response. frequency response가 결국에는 내 트랜스퍼 펑션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제에 보면
아까 진자 흔드는 예제 있었잖아요. 얘는 프리커시 리스폰스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 얘를 0으로 만드는 자리. 얘 결국엔 뭐냐면 뭐 이런 애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까 우리 이 댐퍼 달린 문 흔든 거 봤던 것처럼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살펴볼 텐데 이 두 자리에다가 이제 x를 치고 내가 그 오메가를 여기서부터 쭉 증가시키면서 매그니튜드 크기하고 이제 걔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처음에 오메가 여기 있을 때 매그니튜드 어떻게 되죠? 매그니튜드는 1 나누기 요 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곱한 거를 이제 나눠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선 매그니튜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1이고 그렇죠. 1로 쭉 얘가 점점점 얘가 여기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뭐 줄어들지 클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메가 여기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메가가 있을 때는 1 나누기 요 거리 나누기 요 거리니까 계산을 해보면 뭔가 좀 이렇게 점점 되다가 오메가가 딱 여기를 지나갈 때 지금 x가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기 가까워질수록 이제 오메가가 우리 x표 위에 있는 x표에 가까워질수록 이 x표와의 거리가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굉장히 작아지면서 그 굉장히 작은 애가 결국엔 0을 통과해버리고 0을 통과하면 걔를 이제 걔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큰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지나자마자 오메가가 x를 지나면 예,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서 지금 요 펑션에 요 트랜스퍼 펑션의 매그니튜드를 서로 다른 오메가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매그니튜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트랜스퍼 펑션은 요 아래랑 같이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매그니튜드는 1 나누기 요 매그니튜드 나누기 요 매그니튜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페이즈는 요 매그니튜드 0 빼기 요거의 페이즈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였냐면 요 점에서 내 제오메가를 바라본 어떤 거리였잖아요. 그래 다시 살펴보면 이거 여러분들 다 신호 시스템에서 공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여기가 J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J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오메가가 지금 J 오메가를 요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J 오메가를 여기다 딱 놓고 뭐 여기다가 세모를 할까요? 세모. J 오메가를 놓고 이 크기와 그 페이즈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모가 여기 있을 때는 크기가 1이죠.
1 나누기 요 거리가 1이고 요 거리가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1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니까 점점 얘가 이렇게 세모가 점점 올라가면 요 거리는 커지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j까지의 거리는 커지지만 플러스 j까지 거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요 매그니튜드를 여기 살펴보면 오메가가 아주 작을 때는 이제 1이고 그게 점점 위로 접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손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점점 j 오메가가 j로 접근을 하면 여기가 이게 아니라 1이죠. j로 접근을 하면 매그니튜드는 점점 커져서 세모가 여기 j에 이렇게 겹쳐지면 굉장히 큰 값을 가진 무한에 가까운 무한이죠. 정의가 안 되는 값이죠. 이렇게 되다가 그리고 요 j를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점점 넘어가 버리면 점점 요 두 j와 마이너스 j 간의 j로의 거리, 마이너스 j로의 거리가 점점 이제 커지기 때문에 점점 줄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j 오메가가 굉장히 크면 여기 요 위에 있으면 1 나누기 요 거리 나누기 요 거리니까 오메가가 크면 점점 이제 매그니튜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상 생각해 보면 처음에 여기 있을 때 위상은 0 빼기 j에서 내 세모를 바라본 요 앵글 빼기 요 밑에 마이너스 j에서 나를 바라본 앵글 걔는 얘죠. 그러면 이제 같은 값이 빠지니까 그냥 뭐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페이지는 0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리고 이 여기를 지나는 순간 j를 지나는 순간 세모가 요 위로 올라오면 이제 두 x에서 나를 바라보는 각도가 둘 다 9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80. 그래서 갑자기 플러스 180이나 마이너스 180이나 똑같으니까 위상이 이렇게 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특성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내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죠?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재밌는 특징이 내가 진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길이가 뭐 9.8m 굉장히 긴 진자네요. 걔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쪽에서 뭐 어떤 토크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주기로 사인 웨이브로 토크를 어떤 주기를 가지고서 발생을 시키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네를 내가 천천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그냥 내가 밀어주는 대로 이제 얘가 이제 흔들흔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밀어주면 굉장히 빨리 밀어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요란하게 빠른 주기로 그러니까 흔들흔들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얘도 질량이 있고 관성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이질 못하고 굉장히 빨리 흔들면 그냥 반응을 안 한다는 거 우리 경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거는 이 그네를
특별한 주기로 흔들면 점점 더 많이 이제 진폭이 점점 커지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네 탈 때 그렇게 타잖아요. 탈 때 다리를 흔드는데 그냥 막 빨리 흔들면 어떻게 해요? 막 빨리 흔들면 반응을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발을 흔드는 주기를 조절해 보다가 어떤 주기가 되면 그때 이제 점점 이제 그네가 이제 진폭이 커지면서 이제 그네를 재밌게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내 입력이 어떤 신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인 웨이브라든지, 지금은 사인 웨이브만 살펴봤고, 그 전에 이제 임펄스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살펴봤고, 그 임펄스는 이제 모든 이제 리스폰스 시그널의 기본인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사인 웨이브는 내가 입력하는 신호의 그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서로 다른 크기와 위상차를 가지면서 얘가 반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 특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어딨죠? 요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요 특징을 통해서 어떤 주기적인 시그널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특성을 살펴봤더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경험에서 알고 있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거 이제 첫 번째 살펴봤던 이런 시그널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뭐였냐면 굉장히 느린 신호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굉장히 빠른 신호는 그냥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굉장히 빠른 신호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다시 그려보면 어떤 입력 신호가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UT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사인 웨이브인데 지금 잘 보이시나? 보이시죠? 사인 웨이브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네가 움직이는 거를 센서로 계측을 했는데, 센서로 계측을 하면 그게 이제 그네가 움직이는 각도를 깨끗하게 계측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비싼 센서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노이즈가 이제 끼어서 이제 계측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깨끗한 원래 시그널을 계측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드문, 굉장히 호사로운 그런 일이고, 보통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계측이 되죠. 그런데 이 시그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굉장히 느린 주파수의 어떤 시그널하고 U2의 이런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어떤 노이즈 시그널하고의 어떤 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얘랑 더하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그널 UT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얘를 입력으로 여기 넣어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출력은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게 궁금한데, 이 전체 이 출력은 결국 또 선형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활용을 하면 출력은 어떤 y가 나오는데, 얘는
어떤 U1에 대한 출력 Y1 더하기 U2에 대한 출력 Y2의 합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 U1은 굉장히 느린 시그널, 예를 들어서 이 1보다 훨씬 작은, 이게 한 10초 정도 되는 이런 시그널이라고 칩시다. 주기가 한 20초 정도 되는. 그러면 얘는 오메가, 이게 사인 오메가 t가 될 텐데, 주기가 20 정도 되니까, 주기가 20 정도 되니까, 이게 오메가가 6, 2파이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6 정도 되고 얘가 20 정도 되면 한 3분의 1, 0.3. 여기서 오메가가 한 0.3 정도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지. 얘는 오메가가 0.3인 시그널. 얘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오메가가 한 30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메가 0.3인 내 시그널, U1 시그널을 입력해 넣어주면 아까 주파수 특성에서 보면 0.3 이 정도라고 치면 출력되는 시그널은 매그니튜드는 1 근처고,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페이즈는 뭐 그것도 0 근처네요. 굉장히 작은. 그 얘기는 이 U1은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U2에 대한 아웃풋은 30 정도 돼. 굉장히 빨리 이게 이제 보통 센서 노이즈, 열에 의한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면 전자 회로에서 뭔가 나타나는 노이즈,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지글지글 하면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시그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측을 하고 이럴 때 노이즈는 하이 프리퀀시에서 뭔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무슨 교류, 이 전압에 의해서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뭐 60Hz 시그널이 들어올 것이고, 30Hz면 보면 여기가 뭐 30이라 칩시다. 그럼 프리퀀시 리스폰스 플롯을 보면 매그니튜드는 뭐 굉장히 작고 페이즈는 한 90도 밀려서, 그러면 Y2는 거의 이제 이렇게 죽은 시그널이 되죠. 그러면 출력은 거의 Y1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죠. 내가 어떤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시그널을 가지고 뭔가 제어를 하고 싶을 때, 그러면 내가 이런 어떤 시스템에 내 시그널을 통과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낮은 주파수의 신호는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높은 신호에,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높은 주파수의 신호는 확 감쇄를 시켜주니까.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걸 이제 필터라고 하잖아요. 어떤 커피 필터처럼 커피에서 커피를 이제 이걸 넣고서 물을 부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밑으로 걸러주고 위에 필요 없는 건 필터에 걸러주는 것처럼, 이런 필터가 이제 노이즈를 걸러주는 필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뭐 이렇게 단순한 걸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걸 쓰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걸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하이 프리퀀시 쪽은 많이 죽여버리고 로우 프리퀀시 쪽의 시그널들은 살려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을 살린다고 해서 패스 시킨다고 해서 얘를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많이 부르죠. 필터인데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은 패스 시키고 하이 프리퀀시는 죽이고, 로우 프리퀀시는 살려주고 하이 프리퀀시 죽이고. 근데 이거를 그래, 내 시그널을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노이즈 낀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필터를, 그러면 그 시그널을 어디다 넣어야 이제, 그러니까 이 로우 패스 필터를 뭐 이런 플랜트에다 넣으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플랜트가 도대체 뭐야? 나는 계측 신호가 계속 그 진자의 운동을 내가 계측을 했는데, 뭐 진자의 운동이건 뭐 위성의 위치건, 인공위성 같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지구를 도니까 위성의 위치를 계측하면 이런 U1 같은 시그널이 나오죠. 그래서 그
그러면 그 계측한 시그널을 어떻게 집어넣냐? 이 플랜트를 내가 만들어 뭐 댐퍼 문에다가 그 시그널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를 이런 동력학을 갖도록 내가 어떤 그 신호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요. 아니면 이런 동력학을 갖도록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것은 그 뭐죠? 저항을 붙이고 캐패시터를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RC 회로를 만들면 이게 1차 동력학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시그널이 어떤 볼티지로 아날로그로 계측이 되고 했던 옛날에는 그런 RC 회로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시키면 하이 프리퀀시가 죽어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있긴 하지만 흔하진 않죠. 디지털로 해버리면 더 쉽게 뭔가 신호들을 다룰 수 있고 노이즈에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런 플랜트를 내가 그냥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하고 했던 이 트랜스퍼 펑션이 얘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상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얘는 다시 뭐 y라고 합시다. 그러면 y 닷은 마이너스 y 더하기 u 다시 쓸게요. 여기 아까 상태 변수를 이렇게 잡고 그럼 얘는 x 닷은 마이너스 x 더하기 u라는 어떤 이게 결국 우리 상태 공간 그 방정식이랑 같은 형태죠. x 닷은 어떤 a 마이너스 1 a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u니까 bu. 그래서 이게 x 닷은 a x 더하기 bu 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그냥 y x고. 그러면 이 상태 공간 방정식을 내가 신호가 u가 들어올 때마다 이걸 그냥 적분해주면 이거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봤죠. 그때 u에 어떤 t라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게 들어오면 일단 뭐 x0 초기화된 어떤 값이 있다고 치면 x1은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 동력학은 뭐냐면 u는 뭐였어요? u는 내 노이즈 낀 시그널이 들어갔고 이 출력 y는 노이즈가 제거된 어떤 시그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요거만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노이즈가 낀 시그널을 어떤 플랜트에 이렇게 생긴 플랜트에 집어넣었더니 프리퀀시 리스폰스 특성을 봤더니 다시 이런 노이즈가 낀 시그널을 어떤 플랜트에 집어넣었더니 시스템에 집어넣었더니 그 시스템은 얘랑 같은 애였고요.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리스폰스가 노이즈가 제거되고 깨끗한 애만 나오겠네 하는 걸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특성에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h를 이렇게 쓰고 걔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u는 그 노이즈 낀 시그널이고 y는 출력은 어떤 깨끗한 시그널, 노이즈가 제거된 깨끗한 시그널이 되겠죠. 그러면 u가 들어올 때마다 이 x를 계속 적분해서 그냥 그 x를 출력해주면 그 로우 패스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에 u0가 들어오면 u0가 들어오고 x0는 내가 그냥 초기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스텝에 x1은 x1은 x0 더하기 델타 t 내 샘플링 간격 곱하기 x0의 닷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x0 더하기 u0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해버리면 다음 스텝에 내 값 계산할 수 있고 그럼 x2로 가서는
똑같은 걸 또 반복을 하는데 이 새로운 입력하고 요게 이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래서 이거 계속 풀면 내 컴퓨터 안에서 계속 풀면 노이즈가 낀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노이즈가 제거된 시그널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보면 지금 지금 저는 어떤 동력학 시스템을 처음에 우리는 정의하면서 미분방 정식을 만들고 그랬죠. 미분방 정식을 만들고 그 동력학 시스템을 트랜스퍼 펑션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걔를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만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동적인 시스템은 맞는데 이게 뭐 이제 실물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내가 지금 만든 얘는 뭐냐면 우리 지금 동력학 시스템을 다루는 데서 사용하고 정의했던 방법들인데 움직이는 시스템을 뭔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신호 처리를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얘가 이제는 동력학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내 컴퓨터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지금 좀 이만큼은 좀 말이 샜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으로 물체가 있고 이런 시스템, 뭐 회로에서 전기가 진짜 흘러다니고 저항이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아니면 물체가 있고 저항력이 있고 힘을 작용하고 이런 동력학 시스템뿐 아니라 우리 신호 처리 시스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신호 처리 과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지금까지 다뤘습니다. 그 신호미 시스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로페스 필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종합설계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종합설계 이제 센서 시그널들 다루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굉장히 간단하게 로우 패스 필터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훨씬 좋은 신호 처리 성능을 갖는 어떤 졸업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 제가 딴 길로 새는 바람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이제 마치면요. 오늘 한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리퀀시 이 슬라이드 꺼내기 전에는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가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퍼 펑션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였죠. 뭐였냐면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게 결국 트랜스퍼 펑션하고 같다. 그래서 어떤 플랜트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컨볼루션 하지 말고 플랜트의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한 다음에 걔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버리면 그 임펄스 리스폰스의 타임 리스폰스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 시스템, 1차 동력학 시스템, 이제 문에 댐퍼가 붙은 거 아니면 공을 때린 거 그런 거에 대한 임펄스 리스폰스가 뭐 익스포넨셜 펑션이었던 걸 봤고 그 다음에 2차 시스템 진자가 흔들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걔가 사인 웨이브 형태인 걸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은 여러 가지 주파수에 서로 다른 주파수의 사인 웨이브 서로 다른 주파수의 이런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를 넣어주면 그 출력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증폭이 되는데 어떤 수만큼 증폭이 되냐면 여기 그 주파수에서
그 트랜스포 펑션에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은 그 크기.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 펑션에 J 오메가에서의 매그니튜드. 그리고 위상이 밀리는데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고 위상이 밀리는데 그 위상이 밀리는 크기는 트랜스포 펑션에 J 오메가를 넣었을 때의 복소수 값의 그 위상만큼 밀리는 것이고, 그리고 얘들은 트랜스포 펑션이 뭐 복잡하더라도 막 이런 트랜스포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런 굉장히 복잡한 트랜스포 펑션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매그니튜드 구하기 굉장히 쉽죠. 여기까지의 거리 다 곱하고 거리 다 나누고 해버리면 되는 거고, 페이지도 위상 그러니까 위상 다 더하고 위상 다 빼버리면 위상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위상과 크기가 여러 가지 주파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이제 걔를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이 그림들이 지금 이런 그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플랜트의 특징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르고, 그게 우리가 실제 익숙한 이제 물리적인 동력학 시스템에서 살펴봤던 경험했던 것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설명한다 하는 것들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좀 얘기가 샜는데 이 동력학 시스템 요 한 가지 특별한 이제 문과 댐퍼, 뭐 공을 때리는 시스템, 그러니까 골프공을 딱 때리는 그런 동력학, 그거나 노이즈 낀 신호를 제거하는 어떤 로우 패스 필터 신호 처리 시스템이나 다 트랜스포 펑션 써놓으면 다 똑같네, 이렇게 똑같고, 걔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뭐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닌 분들은 그냥 잡소리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이런 기본,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뭐였냐면 내 입력 시그널에 대한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그것 중에 특별한 기본적인 시그널들에 대한 리스폰스들을 살펴본 것이 오늘의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어떤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특성들,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뭐 적분하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선형 특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어떤 피스들을 가지고서 더 많은 특징 함수에 대한, 더 많은 입력 함수에 대한 리스폰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다음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쳤으면 싶은데요. 질문이 J 오메가, 질문 중에 J 오메가와 S가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같지 않죠. 같지 않은데 왜 J 오메가 S 자리에다 내가 J 오메가를 넣냐면, 처음부터 잘 살펴보면 이제 그 얘기하느라고 앞부분에 이제 시간을 다 쓴 거였는데, 지금 어떤 오메가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로 내가 이 시스템을 흔들었을 때 이 출력이 어떤 증폭이 되고 딜레이가 된다고 했는데, 이 증폭되는 양, 딜레이 되는 양이 살펴봤더니 이 트랜스포 펑션에다가 J 오메가를 넣었을 때 계산된 그 복소수 값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어서 이 짓을 다 했던 거고, J 오메가를 넣어야 되니까 이 허수축에서 내가 S를 계속 움직이면서 매그니튜드 페이지를 조사를 했던 거고, 그런 겁니다. S와 J 오메가 같은 건 아닌데 이런 프리퀀시 리스폰스 특징을 보기 위해서는 그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었을 때 계산되는 복소수 값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죠.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제가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그랬는데, 지금 웬만하면 사전투표 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 내일 사전투표 하시고 수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사전투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수요일 수업은 없고, 동영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혹시 제가 동영상을 제가 수업 시간에 찍을 거니까 여기에서 찍을 거니, 제가 동영상 찍는 장면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들어와서 보시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빠져도 되니까 투표는 꼭 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과제 제출 이렇게 이 사각괄호를 쳐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필터해서 딴 데 모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맨 앞에 포함시키게 이렇게 어떻게 하죠? 요 22363 사각괄호를 딱 포함시키게 해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